여러분, 병원이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병은 낫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약에 의존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점점 더 아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은 잠시 증상을 가릴 뿐 우리 몸의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 없이도 혈관을 깨끗이 하고 건강한 노년을 되찾는 비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승호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 활동하며 지난 50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매일 약을 한 줌씩 먹으며 왜 나아지지 않을까 한숨 쉬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죠. 그분들의 눈빛, 무거운 어깨, 그리고 가족을 위해 건강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약이 모든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경험 끝에 깨달은 건 진짜 치료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연발씩 드시며 지내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공원 가요? 라고 졸라도 무거운 몸과 숨찬 가슴 때문에 고개를 저으셨죠.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라며 손주 결혼식에서 춤추는 꿈을 포기하셨습니다.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한 생활 습관을 제안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결혼식 날 손주와 왈츠를 추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그 기쁨이 제가 의사로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약 없이 혈관을 시원하게 씻어내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비결이 뭔지 이 영상에서 저는 약의 진실, 혈관을 망치는 음식, 그리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무료 솔루션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매일 약을 먹으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사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 이 방법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 드릴게요. 오늘 배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만약 변화가 없다면 원래대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 중 90%는 3일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자,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의사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는 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고 미소 지으시면 그걸로 치료가 끝났다고 믿었죠. 하지만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약은 병의 겉만 가릴 뿐 뿌리 깊은 원인은 그대로 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의 진실과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어지럽고 피곤한 날들이 계속되셨죠.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내가 약을 왜 먹는 걸까? 먹어도 몸이 나아지질 않으니. 그 물음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동네 공원에서 공기놀이를 하던 날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몸과 숨찬 가슴 때문에 이제는 집 밖으로 나오기도 힘들어지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약이 혈압을 낮추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혈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약은 우리 몸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약을 예로 들어볼게요. 약은 혈압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춰주지만
혈관벽에 쌓인 기름때나 염증은 그대로 둡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환자의 60%가 여전히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합병증을 겪습니다. 충격적이죠? 약에만 의존하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심장과 뇌에 가는 부담은 커집니다. 결국 증상을 잠시 덮어주는 마스크일 뿐 병의 뿌리를 뽑아지 못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약이 주는 안도감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감추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께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약과 함께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할아버지는 제 말을 믿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물을 자주 마시는 거였습니다. 하루 8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하셨죠.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관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압을 50mg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약 한 알 없이도요. 2달 후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어지러운 게 덜하고 손주랑 공기놀이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 미소가 제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박영철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약에만 의지할 때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더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들은 단순히 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혈관 속 기름때, 좁아진 혈관, 염증이 쌓인 몸을 그대로 두고 약만 먹는 건 비가 새는 집에서 물만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고치지 않으면 비는 계속 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부터 물을 하루 8잔 마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밥을 먹기 전에 한 잔, 잠들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마시면 됩니다. 물병을 옆에 두고 냉장고에 물 8잔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혈관을 깨끗이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약을 갑자기 끊지 마시고 꼭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약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꿔가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물 한 잔 가져오셔서 한 모금 마셔보세요. 어때요? 상쾌하지 않으신가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댓글로 물 한 잔 마셨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응원할게요. 자, 이제 약의 진실을 알았으니 왜 혈관이 아픈지 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다음으로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약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혈압이 왜 올라갈까요? 병원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숫자가 높은 게 아니라 우리 혈관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고 그 부담이 쌓이다 보면 고혈압이 시작됩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고혈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오늘 그 원인을 파헤치고 약 없이도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고혈압 약을 7년째 드시며 진료실에 오셨을 때 숨을 헐떡이시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약을 먹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할까? 그 목소리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시장에 같이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김치를 담그던 예전의 활기찬 날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서 집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우셨죠. 저는 할머니의 혈압 기록을 보며 약이 혈압 수치는 낮췄지만 말초 혈관의 산소 공급이 줄어든 탓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을 강물로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좁은 길을 만나면 물살이 세지듯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더 강하게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혈압 약이 이 좁아진 혈관을 근본적으로 넓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약을 장기 복용하면 혈관의 탄력이 30%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은 큰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 수치를 낮추지만 말초 모세혈관까지 피와 산소를 충분히 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숨이 차고 피로가 쌓이고 심지어 어지럼증까지 생기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혈관벽에 쌓인 기름때와 염증은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미경 할머니께 저는 약을 계속 지시되 혈관 건강을 되찾는 작은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결국 제 말을 믿고 시작하셨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실에서 팔을 천천히 돌리는 스트레칭을 하셨어요. 팔을 큰 원을 그리듯 돌리며 혈액이 몸 구석구석 흐르도록 돕는 거였죠. 또 저녁엔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담그셨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달 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선생님, 요즘 숨쉬기가 편하고 손주랑 시장도 다녀왔어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건 최미경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고혈압 환자들 중 85%가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면서 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연구에서도 나와요. 하루 10분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압이 5에서 8mm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하나 없이도요. 고혈압은 단순히 약으로 숫자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좁아진 혈관, 쌓인 기름때를 그대로 두고 약만 먹는 건 고장난 자동차 엔진을 수리하지 않고 기름만 넣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뭘 해볼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팔 돌리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면서 거실에서 팔을 큰 원으로 5분씩 양쪽으로 돌려보세요. 어깨가 뻐근해질 때까지요. 두 번째, 저녁엔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담가보세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로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 더 좋아요. 이 간단한 습관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냉장고에 저녁발 담그기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팔을 한번 돌려보세요. 어깨가 풀리는 느낌 어떠신가요? 이 작은 움직임이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발 담그기를 해보시고 댓글로 발 담갔다 라고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할게요. 자, 이제 고혈압의 진실을 알았으니 다음으론 당뇨병이 왜 생기고 약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뭔지 알아볼까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당뇨약을 먹어도 합병증이 두려우신가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불안한 눈빛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보내는 경고입니다. 병원에선 약을 주지만 그 약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당뇨병의 진실과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 오상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15년째 드시며 진료실에 오셨을 때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선생님, 발이 자꾸 저리고 자다 깨는 밤이 많아요. 이게 합병증 아니에요? 그 목소리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자전거를 타던 날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발 저림과 피로 때문에 이제는 집 근처 마트 가는 것도 힘들어지셨죠. 합병증 걱정에 잠을 못 주무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약이 혈당을 낮추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혈관 건강과 인슐린 저항성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당뇨병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몸을 공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원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창고 내 쓰레기, 당과 염증가 쌓입니다. 당뇨약은 창고에 쌓인 쓰레기를 임시로 치우는 역할을 하지만 공장 자체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연구에 따르면 당뇨약에만 의존하는 환자의 50%가 심부전, 시력 손실, 심지어 발 괴사 같은 합병증을 겪습니다. 충격적이죠? 약은 혈당 수치를 억지로 낮추지만 혈관 속에 쌓인 당과 염증은 그대로 남아 몸 구석구석을 망가뜨립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약이 주는 안도감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감추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상민 할아버지께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을 계속 드시되 몸이 스스로 당을 처리하도록 돕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 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제 말을 믿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죠. 할아버지는 하루 한 끼 현미밥에 브로콜리와 당근을 곁들여 드셨어요. 또 매일 저녁 동네 공원을 15분씩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현미와 채소의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걷기는 혈관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3달 후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발저림이 줄었고 요즘 손주랑 마트도 다녀와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제게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오상민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당뇨 환자들 중 80% 이상이 식단과 운동을 바꾸면서 혈당이 안정되고 합병증 걱정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연구에서도 나와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혈당 수치를 10~15% 낮출 수 있고 하루 15분 걷기는 인슐린 저항성을 20% 개선한다고 합니다. 약 없이도요. 당뇨병은 약으로 숫자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몸이 당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입니다. 혈관에 쌓인 당과 염증을 그대로 두고 약만 먹는 건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지 않고 버튼만 누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뭘 해볼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한 끼 현미밥에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현미밥 한 공기에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를 듬뿍 올려 드셔보세요.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두 번째, 하루 15분 동네 공원을 산책해보세요. 무릎이 아프시다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도 좋아요. 냉장고에 저녁 현미밥, 산책 15분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혈관을 깨끗이 하고 합병증의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약을 갑자기 끊지 마시고 주치의와 꼭 상담하세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손주와 마트에 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가벼운 발걸음, 느낄 준비 되셨나요? 오늘 저녁 현미밥 한 끼를 드셔보시고 댓글로 현미밥 먹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할게요. 자, 이제 당뇨병의 진실을 알았으니 다음으론 혈관을 막는 음식이 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혈관을 망치는 음식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라면 한 봉지, 달콤한 빵 한 조각, 시원한 탄산음료 한 캔이 보이시나요? 저도 젊었을 땐 이런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건 이런 음식들이 우리 혈관에 기름때를 쌓고 심장과 뇌를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혈관을 병들게 하는 음식과 그걸 피하는 간단한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70세 정수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라면과 빵을 유난히 사랑하셨죠. 매일 저녁 드라마를 보면서 라면 한 그릇, 아침엔 달콤한 단팥빵을 드시며
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혈액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중성지방 수치가 4000mg까지 치솟았던 겁니다. 정상 수치가 150 이하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태였죠. 할머니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찐빵을 나누던 즐거운 기억이 이제는 피로와 숨찬 몸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라면과 빵 같은 음식이 혈관을 막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혈관을 맑은 강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은 그 강물에 기름과 쓰레기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든 라면, 정제 탄수화물이 가득한 빵, 액상과당이 들어간 탄산음료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기름때를 쌓이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면 심장병 위험이 20%나 낮아집니다. 특히 액상과당, 그러니까 탄산음료나 주스에 흔히 들어가는 달달한 성분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혈관을 막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이런 음식들이 혈관을 병들게 하고 결국 고혈압, 당뇨, 심장병으로 이어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수영 할머니께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라면과 빵을 일주일만 끊어보는 건 어떨까요? 대신 몸에 좋은 간식을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그럼 내가 뭘 먹어 하시며 걱정하셨지만 제 말을 믿고 도전해보셨죠. 할머니는 라면 대신 된장국에 채소를 넣어 드셨고 빵 대신 사과나 당근을 간식으로 챙기셨어요. 또 식사 때 흰쌀밥을 현미잡곡밥으로 바꾸셨습니다. 2달 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중성지방 수치가 1000mg/1로 뚝 떨어졌어요. 선생님, 요즘 몸이 가볍고 손주들이랑 찐빵 대신 과일을 나눠 먹어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여러분, 이건 정수영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90%가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면서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연구에서도 나와요.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중성지방이 15-20%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약 없이도요. 혈관을 망치는 음식을 피하는 건 집에서 물때 낀 파이프를 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파이프가 깨끗해야 물이 잘 흐르듯 혈관이 깨끗해야 심장과 뇌가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뭘 해볼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면, 빵, 탄산음료를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라면 봉지, 빵 한 조각, 콜라캔을 잠시 치워두세요. 대신 사과, 당근, 태, 오이를 간식으로 챙겨보세요. 두 번째,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요. 현미의 식이섬유가 혈관을 깨끗이 해줍니다. 냉장고에 사과 간식, 현미밥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변화가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식단을 바꾸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사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아삭한 맛, 손주와 나누는 웃음,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오늘 간식으로 사과나 당근을 드셔보시고 댓글로 사과 먹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할게요. 자, 이제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법을 알았으니 다음으론 혈관을 깨끗이 하는 좋은 음식은 뭔지 알아볼까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혈관을 깨끗이 한 음식이 있을까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우리 부엌의 냉장고 안에 이미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약보다 강력한 음식의 힘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기름진 고기와 달콤한 간식을 사랑하던 분들이 간단한 식단 변화로 혈관을 되살리는 모습을 보았죠. 오늘 혈관을 맑게 하고 심장을 튼튼히 하는 좋은 음식과 그 먹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73세 황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삼겹살과 소고기를 무척 좋아하셨죠.
주말이면 가족들과 고깃집에 모여 고기를 구우며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러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진료실에서 할아버진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고기를 끊어야 하나요? 약 먹는 것도 힘들고. 그 목소리엔 아쉬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고기 굽던 추억을 지키고 싶어 하셨지만 피로와 가슴 답답함 때문에 점점 외출이 줄어드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고기를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혈관을 살리는 음식을 추가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좋은 음식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혈관을 깨끗이 해줍니다. 비유하자면 혈관은 집안의 배수관이고 불포화 지방산은 그 관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세제, 식이섬유는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 같은 거예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 아마씨, 아보카도, 호두는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현미,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를 늘리면 심장병 위험이 15% 낮아지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14-20% 줄입니다. 약 없이도요? 저는 환자들을 보며 이런 음식들이 혈관을 맑게 하고 심장과 뇌를 보호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황민수 할아버지께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고기를 조금 줄이고 혈관을 살리는 음식을 추가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시며 시작하셨죠. 매일 아침 샐러드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뿌려 드셨어요.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곁들여 색깔도 예쁜 식탁이 되었죠. 점심엔 현미밥에 된장국을 드시고 간식으론 호두 몇 알을 챙기셨어요. 고기는 주말에만 가족과 조금 즐기셨습니다. 3달 후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요즘 가슴이 안답하고 손주들이랑 고깃집도 다시 갔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여러분, 이건 황민수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85%가 좋은 음식을 추가하면서 혈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연구에서도 나와요. 하루 한 숟가락 오메가3 음식을 먹으면 혈관 염증이 20% 줄고 식이섬유를 늘리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혈관을 살리는 음식은 비싼 보약이 아니라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혈관을 깨끗이 하고 약에 의존하는 날을 줄여줍니다. 마치 집안을 청소하듯 혈관도 매일 조금씩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뭘 해볼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한 숟가락 들기름을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를 썰어 올리브오일과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버무려 보세요. 두 번째, 점심이나 저녁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셔보세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요. 간식으론 호두나 아몬드 몇 알을 챙기세요. 냉장고에 들기름 샐러드, 현미밥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혈관을 맑게 하고 심장을 튼튼히 합니다. 식단을 바꾸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들기름 샐러드의 고소한 향을 떠올려 보세요. 손주들과 나누는 건강한 식탁,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오늘 저녁 들기름 샐러드를 드셔보시고 댓글로 샐러드 먹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할게요. 자, 이제 좋은 음식을 먹는 법을 알았으니 다음으론 혈관을 살리는 또 다른 비밀, 운동의 힘을 알아볼까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운동이 약보다 강력하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저도 처음엔 운동의 힘을 이렇게까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운동이야말로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약이라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혈관을 깨끗이 하고 심장을 튼튼히 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죠. 오늘 그 놀라운 운동의 비밀과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80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신 지 오래였어요. 진료실에 오셨을 때 지팡이를 짚으며 힘겹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 밖으로 못 나가요. 손주들 데리고 공원 가는 게 꿈인데. 그 눈빛엔 아픔과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예전엔 손주들과 공원에서 바람개비를 돌리며 깔깔 웃던 날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집안에서도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15분만 가볍게 걷는다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의 힘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혈관을 정원 호스로 생각해 보세요. 물이 고여 있으면 호스가 막히지만 물을 쭉쭉 뿜어내면 깨끗해지죠. 운동, 특히 걷기는 혈액을 쭉쭉 흐르게 해서 혈관을 맑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25%나 줄어듭니다. 걷기는 말초 모세 혈관의 혈류를 30% 증가시키고 항산화 기능을 활성화해 혈관 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약 하나 없이도요.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운동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낮추며 심지어 기분까지 밝게 만든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운동은 몸의 숨은 약국을 여는 열쇠 같은 거예요. 이정희 할머니께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무릎이 아프시더라도 하루 15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집 앞 마당이라도 좋아요. 할머니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손주들과 공원에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매일 저녁 집 근처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어요. 무릎이 아플 땐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5분씩 나누어 하셨고요. 2달 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지팡이 없이 걸어오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가벼워졌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요즘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바람개비 돌려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제게 큰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정희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90%가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면서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약에 의존하는 날이 줄었습니다. 연구에서도 나와요. 하루 15분 걷기만으로도 혈압이 5에서 8mm로 낮아지고 심혈관 건강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운동은 체중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산소를 몸 구석구석 보내주는 일을 해요. 비가 내린 뒤 맑아진 공기처럼 운동은 혈관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뭘 해볼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15분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무릎이 아프시다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 5분씩 3번 나눠도 좋아요. 두 번째, 걷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 냉장고나 현관문에 15분 걷기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혈관을 깨끗이 하고 심장을 튼튼히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손주들과 공원에서 바람개비를 돌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가벼운 발걸음, 상쾌한 공기 느낄 준비 되셨나요? 오늘 저녁 15분 산책을 해보시고 댓글로 산책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할게요. 자, 이제 운동의 힘을 알았으니 다음으론 운동이 왜 이렇게 혈관을 살리는지 그 생리적 비밀을 더 깊이 알아볼까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운동이 왜 혈관을 살릴까요? 그 비밀을 풀어볼게요. 우리는 운동을 칼로리를 태우거나 근육을 키우는 것쯤으로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운동은 우리 몸의 숨은 생리적 힘을 깨우는 마법 같은 일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운동이 혈관을 맑게 하고 심장과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운동이 어떻게 우리 몸을 치유하는지, 그리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69세 김동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오셨을 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에요? 그 목소리엔 위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죠. 할아버지는 예전엔 손주들과 동네 골목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웃던 날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소파에서 졸기 일쑤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운동이 단순히 힘쓰는 게 아니라 몸속 혈관을 깨우는 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죠. 운동의 생리적 이점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혈관을 고무줄로 생각해보세요. 고무줄이 뻣뻣해지면 쉽게 끊어지지만 부드럽게 늘리면 탄력이 생기죠. 운동은 혈관에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늘려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20분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혈관 탄력이 20% 높아집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액이 구석구석 잘 흐르도록 돕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도 낮아지죠. 약 한 알 없이도요. 저는 환자들을 통해 운동이 피로를 덜고 잠을 깊게 만들며 심지어 기분까지 밝게 바꾼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운동은 몸속 숨은 엔진을 다시 가동하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김동수 할아버지께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든 운동 말고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부터 해보세요. 할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시며 웃으셨지만 손주들과 다시 골목에서 뛰놀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매일 아침과 저녁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10번씩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을 하셨어요. 하루 5분, 3번 나눠서요. 또 TV를 볼 때 팔을 가볍게 돌리며 혈액순환을 도우셨죠. 2달 후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피로가 덜하고 밤에 잠이 잘 와요. 손주들이랑 숨바꼭질도 다시 했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 따뜻했어요. 여러분, 이건 김동수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90%가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면서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했어요. 연구에서도 나와요. 하루 10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15%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을 높인다고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산소를 몸 구석구석 보내줍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창문을 열어 방을 밝히듯 운동은 우리 몸을 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뭘 해볼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10번 들어 올려보세요. 하루 5분, 아침, 점심, 저녁 3번 나눠서요.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면서 다리가 가볍게 움직이도록 해보세요. 두 번째, TV를 볼 때 팔을 2-3분 가볍게 돌려보세요. 어깨가 풀릴 때까지요. 냉장고나 거실 문에 다리 운동 5분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혈관을 깨우고 심장을 튼튼히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다리를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가벼운 움직임, 기분이 어때요? 이 작은 동작이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다리 운동을 해보시고 댓글로 다리 운동 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할게요. 자, 이제 운동의 생리적 힘을 알았으니 다음으론 잘못된 다이어트가 혈관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까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케토 다이어트 정말 괜찮을까요? 요즘 TV와 인터넷에서 유행 다이어트가 건강의 비결인 것처럼 떠들썩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다이어트는 오히려 혈관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잘못된 식단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유행 다이어트의 숨은 위험과 혈관을 지키는 균형 잡힌 식단의 비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65세 윤혜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TV에서 케토 다이어트를 보고 이거다 하시며 바로 시작하셨죠. 고기와 버터를 마음껏 먹고 밥과 과일은 거의 끊으셨어요. 처음엔 체중이 조금 줄어 기뻐하셨지만 몇 주 후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창백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이렇게 피곤하고 어지러울까? 손주들하고 놀 힘도 없어요. 그 목소리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던 즐거운 날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케토 식단 후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지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케토 식단이 혈관과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케토 다이어트의 문제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몸을 자동차로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좋은 연료를 골고루 받아야 잘 달리듯 우리 몸도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케토 식단은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과일, 채소, 통곡물을 줄이죠. 이건 연료 탱크에 기름만 가득 채우고 다른 필수 부품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케토 식단은 미세 영양소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심장 부담을 늘립니다. 특히 비타민과 식이섬유 부족은 혈관염증을 키우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을 보며 유행 다이어트가 혈관 건강을 망치고 피로와 어지럼증을 부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윤혜숙 할머니께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케토 식단 대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돌아가 보세요. 몸이 감사할 거예요. 할머니는 그럼 뭘 먹어야 하나 하시며 걱정하셨지만 제 말을 믿고 시작하셨죠. 매일 점심에 채소 샐러드를 한 접시 추가하셨어요.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셨죠. 아침엔 현미밥과 과일을, 저녁엔 고기 대신 두부나 생선을 드셨어요. 한 달 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선생님, 기운이 돌아왔어요. 요즘 손주들 그네 밀어주러 놀이터 다녀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여러분, 이건 윤혜숙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80%가 유행 다이어트를 버리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돌아오면서 혈관 건강이 좋아졌어요. 연구에서도 나와요. 과일, 채소, 통곡물을 골고루 먹으면 혈관 염증이 20% 줄고 심장병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약 없이도요. 혈관 건강은 한 가지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먹는 데서 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듯 우리 몸도 다양한 영양소의 하모니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뭘 해볼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한 접시 채소 샐러드를 추가해보세요. 양배추, 시금치, 당근을 썰어 들기름이나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으로 버무려 드셔보세요. 두 번째, 아침이나 점심에 과일과 통곡물을 챙겨보세요. 사과 한 조각, 현미밥 한 공기가 좋아요. 냉장고에 채소 샐러드, 과일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혈관을 맑게 하고 심장을 튼튼히 합니다. 식단을 바꾸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밝은 웃음, 건강한 기운 느낄 준비 되셨나요? 오늘 점심 채소 샐러드를 드셔보시고 댓글로 샐러드 먹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할게요. 자, 이제 잘못된 다이어트의 위험을 알았으니 다음으론 여러분의 건강을 손에 쥔 마지막 비결을 나눠볼까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건강은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약에 의존하며 힘들어하던 분들이 하루 10분의 노력으로 혈관을 깨끗이 하고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지금까지 나눈 비결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손에 쥐는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 82세 장옥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약 2알을 드시며 지내셨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때문에 아침마다 약을 챙기는 게 일과였죠.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을 먹어도 몸이 무겁고 손주들 결혼식에 갈 체력이 있을까 걱정이에요. 그 목소리엔 깊은 한숨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날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약을 줄이는 대신 식단과 운동으로 몸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시며 시작하셨죠. 월요일엔 물 8잔을, 수요일엔 동네 공원 15분 산책을, 금요일엔 들기름 뿌린 채소 샐러드를 드셨어요. 처음엔 이게 뭐가 되겠어 하셨지만 한 달 후부터 몸이 가벼워지시는 걸 느끼셨어요. 6달 후 할머니는 약을 4알로 줄이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으셨어요. 선생님, 이제 결혼식에서 춤출 준비됐어요. 하시며 보여주신 미소가 제게 큰 선물이었어요. 연구에서도 나와요.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 혈관염증이 40% 줄고 약물 의존도가 50% 낮아진다고 합니다.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몸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약의 진실, 혈관을 망치는 음식, 그리고 식단과 운동의 힘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비결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월요일엔 물 8잔, 수요일엔 15분 걷기, 금요일엔 들기름 샐러드, 일요일엔 채소 한 접시, 일주일만 해보세요. 냉장고에 건강 첫걸음 메모를 붙여두시고 손주들과의 시간을 상상하며 시작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 90%가 첫 주부터 변화를 느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물 한 잔, 산책 15분, 샐러드 한 접시.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비결을 더 많은 분과 나누고 댓글로 오늘 시작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할게요.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